안녕하세요. 저는 신선스쿨의 정 작가입니다. 신선토크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사실 갖고 나왔어요.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책은 박웅현 씨의 8단어라는 책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그 책이 빛발했죠. 이게 2015년에 저는 3월 13일 날 책을 사면 항상 언제 샀다 뭐 이렇게 누가 줬다 이런 걸 이제 메모를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8가지 단어를 꼽은 거예요. 박웅현 카피라이터께서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8단어를 꼽아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책을 이게 어디 북하우스에서 나왔나? 제가 한 100권은 넘게 산 것 같아요. 학생들, 어르신들 할 거 없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야기 나눌 시간이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8단어를 선물해 드렸어요. 우리는 사실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SNS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8단어를 정리해 보자면, 자존, 당신의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 본질,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고전, 클래식, 그 견고한 영혼의 성. 견,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 현재, 개처럼 살자. 권위,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소통,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인생,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 버들 씨앗처럼.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중략,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제가 여러분한테 편집을 할 때 잘하는 방법이 뭔지 공통적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버려라. 근데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밀도를 높이려면 잘 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어떤 걸? 우리가 이제 본질을 생각하는 거지. 버릴 게 뭔지를 알아내고 버릴 걸 잘 버리다 보면 알맹이가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본질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되게 불안해하거나 뭐 우울해하거나 뭐 이제 그런 감정들을 겪거나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겪거나 가르친 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서 불안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네 불안함의 본질은 뭐냐? 네가 공부를 하고 취직하기 위한 본질은 뭐냐? 견이라는 이제 챕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단어의 대단함에 대하여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의 대단함에 대하여라는 이 부제조차도 정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문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닌데 보면서 이제 계속 공감을 하니까, 깊은 공감. 맞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 문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고 한 문장도 버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책인 만큼, 그래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헬렌 켈러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헬렌 keller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는, 이제 태어나서 얼마 후에 이렇게 병을 앓으면서 결국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됐었죠.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 과목을 만들겠다. 박웅현 씨는 이게 이제 바로 결핍된 사람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늘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렌 켈러는 산에서 온갖 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산에 갔다 왔을 때 보통 산에서 뭐 봤어? 그러면 산에 뭐 있어? 산에 있는 게 뻔하잖아. 우리가 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저 뻔한 자연 일 뿐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아닌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산에서 온갖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해요. 자작나무와 떡갈나무, 나뭇잎의 앞 뒷면, 나무 밟히는 낙엽, 자신을 스치며 지저귀던 새, 그 옆에 흐르던 계곡 물소리.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산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헬렌 켈러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시나요?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이 세상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사시나요? 여기서 견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뭐냐면, 호학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소통이라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소통이 많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소통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나만 아는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제 우리한테 소통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도 아니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단어도 아니에요. 이게 단지 이력서에 쓰는 글귀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소통을 잘하고 있나? 내 아이와 소통을 잘하고 있나? 우리 남편과 아니 우리 가족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죠. 본인이 설득된 이야기를 예시로 하나 들었는데요. 솔직히 조지 부시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이 사람은 40대까지 알코올 중독이었고 대통령이 전까지 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믿기 힘든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게다가 이런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울 정도죠.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음주운전 경력까지 밝혀졌었거든요. 기자가 당신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조지 부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실수를 할 때 굉장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정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엄청난 강점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신선 토크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겠죠. 저는 방송작가를 하고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못 받는 건 되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돈을 못 받고 적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놀지 않고 그 작품을 했고 그 작품에 대한 작품을 하는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이 탄생됐고 그런데 그 작품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 고민은 저한테 없었을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안겨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경험이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혹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내려놓지 않는다. 혹은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비판할 때가 언제예요? 윗사람인데 더 윗사람한테는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막대할 때 우리는 정말 소위 말해 재수가 없다고 표현을 하죠.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동의되지 않은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복종하지 말라고. 돈의 힘에 복종하지 말라고. 이 말이 가슴을 너무 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동의되지 않은 권위에 굴복을 하고 힘의 논리에 이제 복종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게 그 자기 입장에서 어쨌든 권위를 내려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충실하게 살고 이제 노력하는 이유는 다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그 행복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를 남겨놓은데 뭐냐면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 자세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하고 있나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말한 이 8가지,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라는 생각이 앞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 삶을 대하는 내 자세를 바꾸는 거죠. 권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소통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단순히 시청하는 나의 생각을 바꿔서 사물의 본질을 보고 감사해야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행복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행복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목표가 된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밑줄근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자존이다. 자존은 스스로자의 존중할 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듯이, 연인을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굉장히 많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준점을 밖에 찍고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 결국 다름을 두려워해요.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가 나와 다른 모습은 상상하지를 못합니다. 자조는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사가 너를 면접하는 동시에 너 또한 그 회사를 면접해야 된다. 회사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너라는 그릇을 수용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아? 너를 채용하는 건 회사에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지. 회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사람도 회사가 필요한 거니까. 물론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회사가 강자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의 주장을 가지고 가야지. 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너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릅니다. 다른 건 다른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너와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어부터 똑바로 써야 해요. 말이 사고를 지배해서 어느 틈에 나와 다른 건 틀리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흥사입니다. 그 절에 북원 출입문으로 대웅전 맞은편 자리한 침계루의 기둥들은 기둥 뿌리의 지름을 기둥 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민홀림 기법을 쓰지 않고 휘면 휜대로 나뭇가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각각의 모습을 살리면서 지었죠. 직접 봐보면 정말 멋집니다. 나무 그대로의 모습으로 1500년의 세월을 지낸 기둥을 보고 있자면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나무 기둥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저번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생긴 모습 그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멋지죠. 우리 8살짜리 사실 모르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만 가르쳐 주려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역시 모를 때 다 안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는 게 그게 전부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히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리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첨성대를 알고 비발디를 알고 도스토옙스키를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를 알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고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알기 전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여기서 고전이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라는 말은 굉장히 잘 쓰네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 명품이 아니에요. 그 가방은 단지 고가품일 뿐이죠. 명품은 클래식입니다. 고가품과 명품을 헷갈리지 말고 진정한 명품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배우지 않았지만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다가 하는 말을 궁금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나요? 박웅현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 보고 옳은 부분은 좋아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박웅현뿐 아니라 선배, 교수님 모두 부모님 모두 상대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인사도 하세요. 어쩔 줄 모르고 구석에 있지 말고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세요.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비굴하거나 굉장히 가끔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할 때, 내 감정을 속으로 삭혀야 할 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비록 하지 못하지만 친구들은 당당했으면 좋겠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공손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단지 화가 나서 따지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그 대신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단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꺾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면 권위도 상대방이 권위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런 사람도 많긴 하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안 되겠다. 하지만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과거에 많은 실패를 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사실 더 이상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실패는 두렵지 않지만 확신에 대해서는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이들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 책이 굉장히 좋았던 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친구들에게 이러면 어떨까라고 권유했던 방법들이 그렇게 많이 내가 나는 비록 불확실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 자존감을 좀 올려준 것 같아,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행복해졌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자존감은 어떤 것이다라는 명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졌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큰 행복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이 8단어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바뀌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런 화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지 나를 살펴보고 내 생각을 받고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가다듬고 내가 사물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타인에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점은 결국은 보면 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상대방에게도 이런 사람에게도 이런 상황에도 내가 강해질 수 있게끔 혹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높은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웃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같이 행복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박웅현 씨 8단어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